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깍두기 박사님입니다. 네. 애매한, 어제도 애매하더니 오늘도 애매합니다. 네. 애매하네요. 근데 애매하지 않은 독보적인 업종 하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냥 완전히 조선시대. 네. 개막이 됐죠. 완전 끝내주네. 역시 각광꿀이야. 나는 너무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 이랬더니 뭐 그때부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마치 이제 미국의 모든 군함은 한국에서 다 건조를 했는데 뭐 수백 척 앞으로 다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느낌. 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몇 조? 1조 달러? 1조 달러의 그 39년까지 50년인가까지 매출이 전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막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들려요. 네. 네, 미국이 추가로 그 러시아 제재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반사수에도 기대가 되고 헬조선이 아니라 먼저 해븐조선입니다. 야, 조선, 그렇지. 해븐 조선이네. 해븐조선. 헬조선. 네. 조선의 시대. 그렇죠. 네. 조선의 시대가 왔습니다. 조선 시대가 부활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0.9% 하락했습니다. 네. 아침에만 해도 둘 다 플러스고 기분 좋았는데 네. 반납을 했습니다. 슬슬 밀려버렸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수급은 큰 변동이 없어요. 네, 하이닉스가 1,300억 순매수를 했고요. 네. 삼성중공업 700억 매수, 하나오션 400억 매수했습니다. 크다. 이거 현대중공업도 200억 매수하고 조선주를 오늘 많이 샀어요. 기존에 사던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거고 주가가 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합니다. 네. 네, 여전히 삼성전자는 1,5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요. 셀트리온, 기아를 200억 정도씩 팔았네요. 삼성전자는 사는 듯 하더니 요새 다시 팔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사니까 지수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을 파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나도 그 조선은 옛날에 다 졸업을 해가지고 조선 그 기자재를 갖고 있는데 걔들은 안 오르던데. 기자재도 오르는 기자재는 또 잘 올라요. 그래요? 뭐 이렇게 엔진주들이 특히 많이 오르죠. 그렇죠. 엔진 많이 올랐죠. 네, 옛날에 그 STX 엔진 지금 하나 엔진이죠. 잘 오릅니다. 네, 뜨겁습니다 엔진이. 하나 엔진 오늘 10% 상승했고요. 현대 마린 엔진, STX 엔진 다 좋습니다. 이 무거운 조선주가 하루에 10%씩 오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신기해. 너무 신기하다. 네. 그렇죠. 뭐 오늘 특징은 조선주만 오른 게 아니라 해운주도 같이 올랐어요. 네. HMM 흥하해운 6% 5%대씩 상승하고 뭐 페노션도 올랐고 오늘은 뭐 조선주와 해운주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이 원유 운반선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다가 가스 수출을 많이 했는데 뭐 석유 수출 많이 제한을 했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거를 중국과 인도가 야금야금 몰래 사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 선박을 그림자 선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이번에 그 제재가 된 거죠. 그 선박조차도 그렇죠. 한 180척 된다고 그러던데. 네. 뭐 180척은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 그림자 선박 정도 규모고 네. 인도하고 뭐 베네수엘라 왔다 갔다 하던 그림자 선박들도 있는데 다 합하면 한 670척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일단 이제 러시아 원유를 운영하던 180척 정도가 제재 대상이 됐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여오는 원유 수송 항로의 약 85% 이상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면 중국은 사실 기존에 이제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그중 대부분이 이번 제재로 타격을 받는다면 다른 데서 수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대안으로 중동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최근에 중동하고 중국하고 요 두 지역을 잇는 항로 그쪽 운임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고 또 인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 쪽 이제 비중을 줄이고 중동 쪽 확대를 해야 되니까 인도와 중동 항로 그쪽도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과 중동 항로 원유 운반 운임이 지난 금요일 제재 이후에 40% 폭등을 했습니다. 일부 선주는 2배 이상의 프리미엄 운임을 요구를 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해운주의 상승이 좀 이해가 됩니다. 야, 하기야 뭐 파이프 꼽아가지고 하고 싶지만 파이프 꼽아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죠? 그럼 굉장히 유럽처럼 파이프를 꼽아갖고 갖다 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대놓고 하기에는 뭐 미국이 째려보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좀 신경 쓰이고, 야, 순식간이네. 그렇죠. 당장 급하니까 막 배 용선하려고 막 수요가 급증하니까 운임료가 많이 오르는 것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유조선 발주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조선 CEO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선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국 조선업체들이 많은 수혜를 보겠죠. 그 어쨌든 그 이게 이제 블록화 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니까 교육에 대한 게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교육이 분절화되면서 더 많은 배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교육 양이 늘진 않아. 근데 교육을 하는 뭐라 그럴까? 그 프로세스는 더 복잡해지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리포트를 보다가 좀 놀란 게 SK증권의 하나오션 리포트였는데요. 네. 일단 4분기가 컨센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1,500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네. 전망을 했습니다. 네. 한 50% 정도 어닝 서프를 전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4만 원에서 5만 7천 원으로 무려 40% 이상 목표가를 한 방에 상향한 건 진짜 보기 드문 정도의 상향률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조선주가 성장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그동안에 물론 이제 뭐 근데 성장주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포워드 소위 말하는 포워드 PER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돼서 이게 되니까 이 정도 땡겨올 수 있다. 이런 구조인 거잖아. 네. 그렇죠. 뭐 앞으로 몇 년간의 수주도 꽉 차 있는데 네. 그 이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지금 네. 달라고 안 다르니까 일단 좋은 내용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벌어도 지금 싸진 않잖아요. 영업이익 1조 해도. 지금요. 예, 영업이익 1조도 싸진 않죠. 단순히 그렇게 밸류를 때리면 비싸 보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1조를 때리는데 포워드 이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포워드 지금 PER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장주예요. 이건 딱 성장주들이 하는 저기 뭐가 밸류 내는 법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근데 여기저기 의견을 들어봐도 그 조선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전반적인 의견이 이번엔 좀 다르다,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네. 작년 초에도 비슷한 뭐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그냥 쭉 달렸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올해 들어서 피크아웃 논란이 또 있는데 다시 달릴 거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더라고요. 네, 지금 뭐 분기 1,500억이면은 연환산 6천억이에요. 그죠? 한 1조는 돼야 지금 적정가니까 그 내년도에는 1조 정도 이상을 벌 수 있다. 과거에 2007년도에 한 1조 벌었어요. 예, 돈 최고로 많이 벌 때 2006년, 7년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예, 그거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시작하는 거지 시장이.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환율 하락분 대비해서 4분기에 더 큰 폭의 환율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환차익만 약 800억 정도가 반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일본 기업하고 경쟁 입찰을 했는데 일본이 포기를 해서 하나오션이 가져갈 수 있을 이런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크다 진짜 60조라니 대단하네.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 유일의 FLNG 건조 조선소인 위슨야드 여기를 제재 대상에 등재를 하면서 삼성중공업이 FLNG 잘하잖아요. 그래서 네. 반사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오늘 삼성중공업이 10% 상승했고요. 네. 하나오션도 6%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력기기도 일부 굉장히 급등한 종목들이 좀 나왔는데 네. JP모건에서 전력기기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네. 업체 간의 실적은 갈릴 거지만 매수 기회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고압 변압기의 마진 확대 그리고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80% 이상 영업이익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네. 반면에 효성중공업은 건설 부문의 일회성 비용이 인식이 되고 LS일렉트릭은 주요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실적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네. 변압기 부분은 두 회사 모두 이게 양호한데 다른 부분 쪽에서 손실이 확대된 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변압기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되고 장기적으로 마진 확대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이 4분기 실적은 좀 실망스러워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조정받을 수는 있는데 네.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라 이런 언급이 있었고 단연 변압기 호황의 수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력 사용량이 앞으로 80배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 80배. 네. 그리고 최근에 LA 산불 때문에 또 새로 증설을 할 부분들이 더 커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예. 네, 말씀드린 김에 어저께 이 우리나라 보험사도 LA 산불에 이제 손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익스포저가 있는지 체크해봐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또 오늘도 여러 증권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DB 선보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왔는데 전날 일단 그 DB 선보가 8% 정도 하락을 했죠. 네. 네, 이번 사태로 인한 최대 손실 규모를 6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25년 연간 실적 대비해서 영향도는 한 3.4% 정도밖에 안 돼서 어제 8% 떨어진 건 좀 과도하다,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DB 선보의 이 해당 지역 계약 건수는 총 37건인데 재보험 출제 이후의 보유분은 4천만 달러, 이게 한 600억 정도 규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제 재보험을 또 추가로 들기 때문에 코리안이 같은 재보험사로부터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단의 손실 상단은 막혀 있거든요. 그 이상의 손실은 재보험사가 물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한 600억 정도로 손실이 한정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3.4% 영향밖에 없으니 3.4% 주가 빠지고 끝내야 된다. 요거는 조금 과도한 게 최근에 산불이 상당히 연이어서 나고 있잖아요. 네, 끝이 아직 안 났으니까. 네, 23년도에도 뭐 하와이 지역, 그 전에도 괌 지역 산불이 많이 나서 뭐 특히 하와이 쪽은 1,600억 손실이 났다고 하고 이번에 LA 산불로 또 몇백억대 손실이 났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기후 위기가 상당히 좀 단기간에 뭐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이니 앞으로 또 이런 사건 사고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사의 타격이 금방 또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를 가만히 이제 리스크 없는 고배당 업종으로만 보기에도 조금 왜냐면 노이즈가 생기지 않았나. 지금 이번 화재가 났던 지역이 과거 평균 대비 강수량이 2%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과거 평균 대비요? 2%가 덜 온 게 아니고 전무해졌네요. 그러면 2%밖에 안 된대. 원래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비가 좀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라는데 하여튼 비가 아예 안 왔대요. 그래서 건조해서 산불도 많이. 그러니까 마른 숲에 불지르기 그거죠. 예. 산불이 아직도 이게 진압이 안 되고 있는데 당분간 비도 안 온답니다. 유럽 기후학자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풍도 예고가 되면서 좀 우려가 큰 상황이죠. 오죽 있으면 물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소금물로다가 바닷물로다가 끓이고 있어요. 불 끄려고. 심지어 또 범죄자들을 풀어가지고 하루 일하면 15,000원 주고 추가로 이틀치 형량을 실형 빼주는 걸로 조건으로 재소자들을 풀어가지고 산불 진화에 동원을 한다고까지 하니까 그만큼 급하고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는 1.6% 상승한 반면에 삼성전자는 0.4% 떨어졌는데요. 하이닉스는 계속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하이닉스가 공식 계정으로 트위터 X에다가 게시물을 업로드했는데 마벨에다가 HBM3E 16단을 공급한다 이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용 XPU에 들어갈 칩이고요. 마벨은 이제 자체 칩 만들어주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HBM3E 16단을 마벨에다 공급한다고 합니다. 48기가라서 최대 용량이죠. 이 16단은 AI 학습 성능을 18% 상향을 시키고 추론 성능은 32% 상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업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져서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다, 진도가 빠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쪽으로도 HBM4 요거 6월달에 샘플을 공급해서 10월달에 양산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보도로 알려졌는데 일단 HBM4 커스터머 샘플을 조기 공급하기로 계획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26년도 루빈 시리즈에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계획이 좀 상당히 좀 앞당겨졌고요. 양산 샘플 제공 시기가 원래 올해 하반기였는데 6월로 앞당겨졌고 본격 양산은 3분기 말쯤 할 걸로 관계자가 언급을 해서 아마 10월쯤 되지 않을까? 9월, 10월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되면 이제 루빈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엔비디아가 루빈을 빨리 출시하려는 의지가 좀 강하다라고 봐야겠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 병목상은 가장 강력한 병목상은 두 가지죠. 그 코어스, TSMC 코어스하고 HBM이에요. 그게 병목이었으니까 병목을 풀어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이 쫓아오고 있거든. 삼성보다는 마이크론이 더 빨리 쫓아오고 있어서 삼성은 조금 더 빨리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수율과 물량에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만든다고 해도 도대체 얼마나 뭐 이거는 한 예를 들어서 10% 정도 공급을 해주면 그걸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삼성은 들어왔다 하면 물량대기거든. 엄청난 물량을 쏟아낼 거니까 삼성보다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삼성이 지금
그 지난 연말 연초인가 그때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그 HBM4에 사용할 그러니까 지금 원시 공정을 이렇게 엎을 그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의 조기 생산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네. 아니, 조기 생산을 하겠다고. 근데 로직 다이를 왜 조기 생산하지?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야 될 거 아니야? HBM을? 네. HBM1 그러니까 이번 거는 1C를 올릴 거니까 우리는 1C가 올해 중반이나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로직 다이를 벌써 만들어 달라 그래? 생각보다 좀 빠를 수도 있군.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삼성전자 제가 작년에는 삼성전자 욕을 정말 욕이라기보다도 좀 비판적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올해는 삼성전자 지금 갈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거의 포기야 내가 보니까 파운드리 인력 다 뽑아가지고 지금 디램에다가 좀 꼽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시가 좀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번에 원시 늦으면 삼성은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이번에 하이닉스 저거 연봉의 95%인가 저기 보너스 받는 거 들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 보너스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선택권을 줬대요. 1,000만 원 현금 받을래? 아니면 1,000만 원치 주식으로 줄까? 주식을 선택한다면 일정 기간 후에 15%를 더 현금으로 주겠다. 1,150만 원을 받겠다는 거죠. 아, 이거 좋은 생각이네. 그 저한테 한 고객분이 이제 전화 왔어요. 하이닉스 네. 직원이 둘 중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주식쟁이한테 고민이 된다. 주식쟁이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주식으로 받으셔야죠 이러지. 그렇죠. 미용사한테 머리를 잘라야 되냐 물어보면 잘라야 된다고 하겠죠. 네, 저 당연히 주식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미 하이닉스 주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고민할 여지가 없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당연히 주식으로 받고 150만 원 보너스 더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주식을 선택을 하되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을 1,000만 원어치 팔면 되지 않냐. 그러면 해지가 완벽하게 되고 150만 원 꽁으로 버는 거니까 고민할 여지가 없다라고 코멘트를 들었는데 일단 갖고 있는 주식도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지금 무슨 1,000만 원이에요. 저기 연봉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기준을 내. 걔는 지금 삼성 직원들 지금 막 열받아가지고 하이닉스 갈까 말까 지금 엉덩이 들썩들썩해요. 지금 연봉 차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지금 이게 네. 딱 한 1년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네. 계속 연이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뭐 인력이 이탈할 가능성도 그럼요. 있겠죠. 그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 성장한 회사인데 훌륭한 인재들 땡겨가지고 성장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요거 관련해서 설날에 아주 재미난 이병철 리더십 관련된 대담이 나갑니다. 이병철 관련된 리더십. 요 부분은 살짝 언급이 돼요.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큰 데는 그런 걸로 큰 건데 지금 잘못해갖고 여기서 이제 HBM 못 따라잡으면 DS 직원들 월급 못 줘. 하이닉스만큼.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그럼 인재들 다 뺏겨. 큰일 납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HBM 빨리 잘했으면 좋겠고 네. 못한다면 빨리 반도체 업황 반등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네. 근데 업황이 반등되더라도 HBM의 마진을 따라가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루빈이 지금 26년도께 지금 올해 시작하면 26년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야? 흐름이. 현재 추세미 원래 25년까지는 될 것 같았는데 26년 잘 모르겠다 했는데 지금 25년 시작된 이 지점에서 보면 26년까지 되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호재성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는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고 퀄 통과됐다 아니면 네. 뭐 수주 소식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뭐 하이닉스가 이게 X에다가 업로드 한 것처럼 네. 마웨가 이제 HBM4 3 16단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확정적인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확정적인 소식은 젠슨왕이 HBM3 설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점, 그게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되지 않나 싶긴 해요. 아니 지금 삼성전자는 원C 못 만들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숨 걸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C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원C 나오면 이제 판세를 그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세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핵심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그거 못 만들면 진짜 암울해진다. 뭐 아니면 또 해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가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회사도 있고요. 오늘 뭐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 기대감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2위 의료기기 업체인 진머 바이오메트가 자사 홈페이지에 오스테오닉 제품을
1분기에 상용화할 것이다라고 공개를 해서 좀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네. 오스테오닉 제품이 이제 스포츠 메디신이라고 하는데 인대가 손상되면 인대 조직을 뼈에 고정하는 수술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의료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판매 단가가 국내의 한 2배 수준이고요. 최근에 수출 데이터도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정형외과용 기기 부문품 여기서 수출 데이터 확인해 보면 12월 달에 164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오스테오닉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출 데이터를 10일마다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마음 편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한국에 되게 잘할 수 있죠. 이런 거 굉장히 이거 일종의 저기잖아요. 임플란트잖아, 임플란트. 임플란트 지금 한국 되게 잘하잖아요. 이런 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 뭐 수출 데이터 다른 좋았던 여러 업종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반응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일라이랠리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매출이 생각보다 4분기에 안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어요. 일라이랠리 뭐 노보노디스크 다 빠졌고 국내 관련주도 펩트론, 인벤티지랩 5% 3%씩 하락을 했는데 일단 4분기에 마운자로 매출이 컨센이 53억 달러 정도인데 35억 달러 나올 걸로 전망을 했고 젯바운드 매출은 21억 달러 컨센인데 19억 달러 나올 걸로 전망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조금 눈높이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오늘 많이 떨어졌죠. 커집니다. 일라이랠리. 네. 마지막으로 이제 IMF 이후로 처음으로 수입차 시장이 2년째 역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3년도에도 22년 대비 역성장했거든요. 한 4.4% 수입차 신규 수입차 승용차 등록 대수가 감소했습니다. 4.4% 줄어서 23년에 27만 대 정도 등록이 됐는데 24년도에는 26만 3천 대로 추가로 3% 정도 더 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 정도 감소한 경우는 이때까지 많이 있었거든요. 2009년 이때도 서프라임 위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죠. 그리고 2016년, 2019년 이렇게 세 번째는 다 감소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IMF 때처럼 IMF 때도 97년, 98년 연속으로 두 해 연속으로 이제 수입차를 감소했는데 이번에 또 23년, 24년 연속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그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가 싶긴 한데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안 좋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률 1%대 나오잖아요. 지금 완전히 뭐 작년 12월 달에 완전 곤두박질 쳐가지고 자영업자들 지금 와 정말 끔찍해. 자영업자 지금 8시 반이면 다 밥 먹다가 8시 넘으면 분위기 딱 보면 빨리 나가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이제 술 먹고 하는 영흥을 즐기는 그런 데 있잖아요. 옛날에 막 12시까지 하던 집들이 8시만 되면은 이거 눈치가 보여서 못 있어. 이제 빨리 나가줘야지 이 집 문 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난 미국인 것 같아. 캐나다 같은데 조용한 나라. 맞아요. 그래서 뭐 오마카세도 예약이 한때 잘 됐는데 이제 뭐 텅텅 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한 2년째 듣고 있는 것 같고 작년에 하여튼 금리 쭉 올라간 이후부터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은 흐름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현대차, 기아차의 그 경쟁력, 한국차의 경쟁력이 매우 좋아져가지고 예전처럼 수입차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없어졌죠. 아니 나는 이제 수입차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 뭐 이제 특별한 차들은 있지. 예를 들자면 막 스포츠카 뭐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뭐지? 스포츠카 이상한 거. 포르쉐도 이제는 그냥 일반이고 그거보다 더 비싼 거 있잖아. 뭐지? 이상한 차 그렇죠. 있잖아. 이렇게 된 거. 람보르기니요? 그런 거. 그런 거만 이제 좀 특색 있는 차지. 이제 무슨 차가 와도 오히려 뭐 저런 거 보면 특색 있겠다. 그 뭐야? 그 뭐지?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런 거면 되게 특색 있겠다. 그 외에는 뭐 특색 있는 게 별로 안 보여. 그렇죠. 네. 그 정도로 한국이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렇습니다. 네. 내일 금통이 열리지 않나요? 동결하겠죠. 동결이요? 도저히 그래도 인하가 더 많던데요, 전망은. 이번에는 미국하고 차이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동결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경기 상황을 보면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인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환 때문에 인하 못 할 것 같아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총재님이 환율 걱정 그렇게 하지 말라. 기준금리 차이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자꾸 하시잖아요. 기준금리 차이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기준금리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 환 큰일 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한번 진짜 인하될지 동결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되든 간에 좀 한국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네. 너무 페드에만 관심이 많고 한국 금통위는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네. 지금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